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4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몇 주 방송을 못했어요. 네. 기다리셨던 분들 이제 드디어 올라왔구나. 새로운 영상이. 몇 주 동안 소식이 없어서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네. 자,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튜디오 썬데이를 이끌고 있는 뮤지컬 프로듀서 박민선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 프로듀서. 네. 와, 네. 많은 분들이 엄청 재밌다고. 그러니까요. 다행히 지금 저희가 공연을 시작한 지 한 35회 정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즐겁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제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뮤지컬 제작자. 네, 제작자죠. 네. 그 사실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 뭐 배우 이러면 사람들이 배우는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게 다 있지만 뭐 연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는 무슨 일을 그러니까요. 하지?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제가 어딘가 책에서 읽었는데 뮤지컬 프로듀서라고 하는 피어터 프로듀서가 총괄적인 프로듀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다시 돌아보면 뮤지컬 프로듀서는 제작자는 사실은 뮤지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방면을 매니징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획하는 단계, 무슨 작품을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작품을 할 것이냐 정한 다음에 얼마로 할 것이냐, 누구를 캐스팅해서 할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 크리에이티브한 부분과 파이낸셜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뮤지컬 프로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설명이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안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딱히 어떤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짜 이 작품을 탄생시켜서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 같은 거가 저는 프로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세스 다우파이어 지금 뮤지컬 하고 있는 이 작품은 그러면 어떻게 기르셨나요? 제가 그 전 회사에서 독립을 하고 제 프로덕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2019년도 여름쯤이었어요. 그 전에 CJ에 오래 계셨죠? 네네. CJ에서 한 11년 정도,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제 프로덕션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마침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코로나와 함께 창업을 한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닥친 경우가 왔죠. 근데 그때 조금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고 그럼 어떤 컨텐츠를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왜냐면 뮤지컬은 기획을 하고 나서 그것이 세상에 보여지기까지는 최소한 2, 3년에서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3, 4년 후에 우리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을 할까 해서 제가 굉장히 유쾌한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다들 좀 해피 바이러스가 필요할 것 같다. 유쾌한 작품 중에 어떤 것이 있지? 라고 떠올렸을 때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작품이 미세스 다우파이어였어요. 이게 근데 초연한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서. 이게 2019년도에 트라이아웃 공연을 했고 사실은 2020년도에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오픈했는데 이 작품도 사실 코로나와 함께 아주 장기간 문을 못 열고 있다가 2020년, 21년 12월 달에 다시 오픈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같이 맞았던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CJ에서
국내 작품도 했지만 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와 공동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사실은 저는 이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떠올렸을 때 네. 이게 예전 영화긴 하지만 네. 팬층이 굉장히 확실하고 또 이 작품이 한국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네. 그 프로듀서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브로드웨이 언제셨어요? 그게 2020년 초반 1월달, 2월달. 네, 네.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네, 네. 이게 뭐야? 막 네. 그랬을 때였던 네, 걸로 네. 저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얼마 전 오픈 공연 이제 한국 프로덕션을 공연 오프닝 날 안 그래도 객석에 앉아서 네. 지난 2년 6개월이 네. 굉장히 주마등처럼 정말 스쳐가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회상을 그런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쪽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락은? 뭐 나는 이러이러한 제작의 경험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네. 대화가 시작되는데 물론 제가 했던 작품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대화는 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떤 계약을 바탕으로 조건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년 넘게 사실은 이 협의가 돼야 돼요. 예. 네. 특히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는 그렇죠. 따끈한 작품이었기 네. 때문에 네. 거의 동시기에 그러게요. 서울에서 하는 네. 거랑 비슷한 예. 거였기 때문에 그쪽 프로듀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과감하게 한국에서 네. 거의 동시기에 네. 한국 버전의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길을. 그러니까 해외 라이선스 계약을 처음 한 거네요. 그 처음 작품은. 했죠. 네. 네, 처음 네. 했어요. 한국어 라이선스가 그러니까 처음인 거죠. 외국어로 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브로드웨이 이후 최초 개막이 저희고 네. 저희 이후에 지금 맨체스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영국에서.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보통 왜 뮤지컬에서 레플리카다, 논 레플리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뭐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그대로 갔다가 해야 되는 그건 진짜 레플리카. 네네,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네. 그건데 이거는 이제 넌 레플리카 네, 넌 방식으로 레플리카. 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쉽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이 뮤지컬은 뭐 또 어려운 말로 결합 저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 요소가 하나로 묶어져서 한 작품을 이루고 그쵸. 대부분 네. 그것을 한 패키지로 레플리카로 다른 나라에서 공연되기를 희망을 해요. 네. 관련된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의 저작권적인 문제도 그죠. 있고 뭐 의상이니 네, 의상인의 모든 것들이 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대물도 아니고 네. 엄청난 판타지라기보다는 되게 소소한 일상을 그죠. 다루는 네. 뮤지컬이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얘기. 보통 사람들 얘기예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일수록 그 공연되는 로컬의 관객들의 정서와 맞지 않으면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엄청난 18세기의 어떤 우리가 역사 속에 배웠던 인물들이 아니라 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너무나 미국적인 색채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 네. 비주얼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넌 레플리카로 해야 되는 이유?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음악, 대본 뭐 이런 기본적인 그거는 이제 가져다가 하지만 네네. 나머지 그럼 무대나 이런 것도 다 그냥 한국에서 무대, 의상, 편곡 모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새로 다 꾸려낸 네. 거예요. 물론 이제 원작이라고 하는 게 테두리가 있고 대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 뉘앙스나 뭐 비주얼적인 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 우리 작품 이제 샌프란시스코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금방 인식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미지적인 거하고 한국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러한 미국의 행정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죠. 그렇구나. 네. 준비하기가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대본도 사실 한국어 대본은 거의 이제 굉장히 물론 원작이 있으니까 맘대로 고치고 네네네. 이러진 않지만 굉장히 한국어에 맞게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 고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이. 특히 아까 이제 우리 평범한 이야기기도 하고 이게 코미디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앞서서 코미디 뮤지컬을 몇 번 해봤는데 코미디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코미디가 즉각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면 그 우리 이른바 맞든다 그러죠. 우리는 재밌게 웃길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관객이 그쵸. 웃지 않는 순간 맞아요. 그것은 2배, 3배의 프리징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인데 굉장히 즐겁게 웃을 수 있을 거야. 2시간 내내 웃겨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차라리 슬픈 거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얻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코미디 번역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황석희 번역가가 그때 영화 많이 하시고 그분이 뭐 그 디즈니 영화의 그 번역가로 엄청 유명하신데 마침 그분이 뮤지컬 썸띵 러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컨택을 한 것도 2020년 초반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그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번역가였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구나. 제가 사실 이거를 제가 좀 아파서 좀 쉬는 동안에 그래서 공연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프레스콜 한 거는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거 물론 프레스콜이니까 전체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것만 봐도 이게 이게 대사가 완전히 이게 한국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됐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윤여정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대사에.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얘기를 제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여성상, 그렇죠. 유명한 역사적 인물. 근데 그것들도 뭐 한국 사람들이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너무 근대 인물, 현대 인물도 안 되고 너무 먼 과거 인물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좀 글로벌하게 가자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윤여정 선생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여성상인 것 같다. 그래서 오스카의 윤여정 그렇게 이라고 하는 프레이즈가 나와요. 뭐 마더 테레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원작에 있나요? 원작에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없고 프리다 칼러도 원작에는 없는데 없어요. 그 다양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게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나와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되 윤여정 선생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물이라서 윤여정 선생님 나오죠. 그래서 딱 그 노래만 들어도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번역을 하셨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잘 됐어요. 여러 가지 저희가 번역 부분이 번역가랑 우리 연출이랑 배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2달 동안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입으로 내뱉는 대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줬고 그럼 배우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금 이렇게 손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열려있죠. 충분히 열려있고 심지어 저희 3명의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성격이나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우파이어 별로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어요. 대사도요? 네. 똑같이. 대사도 다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래서 세 명을 다 봐야 이런. 그러니까 정성화 씨, 임창정 씨, 그리고 양준모 씨.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정성화 씨야 워낙에 잘하시는 뮤지컬 배우고 임창정 씨도 사실은 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훌륭한 배우죠. 많이 웃기시죠. 근데 양준모 씨가 재밌는 게 사실 이런 종류의 코미디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많이 안 하셨던 분이고 되게 뭔가 장중하고 뭔가 막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어울리더라고요. 네네. 네, 네. 양준모 씨가 이번에 아마 양준모 씨의 뮤지컬 그 커리어 중에 가장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쵸. 계기가 될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것이 물론 제안한 저나 양준모 씨나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한 거고 네.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양준모 씨한테 감사하고 네.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인 3색 다 그러니까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렇죠. 네. 역할 맡은 그게 배우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한 네. 배우에게 치중되는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네. 네. 이 작품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세 명의 다우파이어들이 다 각기 색깔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또 프로듀서의 네. 역할입니다. 네. 뭐 연출가의 역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근데 연출가가 이제 그 연습할 때 이제 연출가는 예를 들면 뭐 아주 구체적인 배우와 대본과 그쵸. 디자인의 네.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결정하시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결정을 네, 하시는 네. 게 연출가고 네. 저희는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건데 사실은 연출가와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네. 제작자의 의견이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출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조율을 하죠. 네. 사실 안 맞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그렇죠. 네.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서 네. 뭐 아까 물어보셨지만 누구랑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내가 어떤 작품과 그 작품을 이끌어가는 크리에이티브의 성향을 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연출을 김동현 씨. 네네네. 네. 네. 김동현 씨는 워낙에 코미디를 잘하는 그러니까요. 연출님이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이 잘 어울리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섭외했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네. 아까 그 윤여정 씨가 등장하는 그 네. 대사가 등장하는 노래인가요? 네네네. 네. 이 주인공 다니엘이 사실은 미세스 다우파이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로 취업에 성공한 다음에 네.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본인 남자잖아요. 그것도 전 와이프를 감쪽같이 속여야 되는 네. 건데 마침 형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형을 찾아가서 네. 형 나는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여자가 돼야 해 라고 하는 장면이고 형이 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어울릴까를 제시해주는 그런 넘버입니다. 네. 네. Make Me Woman. 맥미어 워먼. 네. 우리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 네. 네. 그렇게 네, 보면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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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여자 만들어줘 우리 실력을 보여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마법처럼 바뀔 거야 그 누구도 못할 섬세한 터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시작해 준비됐어 Alright. 난 이제 완벽한 여자로 바꿔줘 안녕하세요. 미세스 다우파이어예요.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Make Me Woman. 네. 이게 여자로 이제 네. 변신하는 변신하는. 장면.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네. 윤여정 선생님 네. 네. 그분도 레퍼런스가 있는.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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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이게 영화에선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역인 맞아, 거죠. 맞다, 네. 맞다. 근데 사실 요즘 젊은 그러니까
저희 딸이나 뭐 이게 어린 친구들은 좀 잘 모르더라고요. 전혀 미세스 모르더라고요. 다운파이어. 저도 저희 그 같은 회사에 직원분들이 20대 후반이신데 전혀 모르는 영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몇 년 된 거죠? 90년대 초반이었던 93년도, 93년도, 92년도에 나왔던 그런 영화고. 네. 근데 그 예전 영화긴 하고 이른바 그 멀티플렉스가 아닌 단관 개봉할 그죠. 때 시절에 했던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네이버에 새로운 후기가 올라오는 영화예요. 그게 조금 어떤 소수의 분들이 하지만 이 영화가 계속 레퍼가 되고 로빈 윌리엄스를 추모하는 또 추모하는 그쵸. 팬들에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우분들은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근데 조금 영향을 받는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로빈 윌리엄스가 워낙 이제 연기를 잘하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는 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하고 연기를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정서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아마 예전에 90년대에 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 작품을 제안을 받았을 때 일부러 보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빅 타이틀, 빅 네임에 너무 옹매이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보지는 않고 본인 이 대본 속에서 충실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캐스팅을 할 때도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배우들에게는 큰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정말로 할머니 같이 하세요. 그죠. 분장 CG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배우들에게는 어떻게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영향받지 않고 그냥 내 연기를 하겠다 그런 거죠. 연기를 하겠다라고 만들어내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분이 다 달라요. 그게 특수분장 같은 것도 그러면 그 특수분장도 한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하던 뭔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오고 이런 건 아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는 미국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뭐 특수분장 미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강박관념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 작품 해보면서 최근에 저희 스태프들의 실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훨씬 더 스피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텝이 만들어 놓으면 제가 중간에 수정 보완 보수가 맞아요. 굉장히 수월한데 이게 미국에서 오리지널을 가지고 오면 한번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나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 영국 모든 스텝들이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게 기존의 분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썼다 벗었다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수분장으로 유명한 한국 영화계의 특수분장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이 작업을 같이 하자고 했죠. 저희 그 회사의 이름이 셀이라고 하는 특수분장 회사인데 셀도 정말 이 작품의 성공이라면 성공에 엄청난 역할을 하신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특수분장 이게 미세스 다운파이어 할머니의 이제 이걸 쓸 때 다 얼굴 윤곽이나 이런 것도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다 그렇죠. 저희가 4월달에 가서 두상으로 다 석고 같은 걸 기본 형을 뜨고 그 형에 맞춰서 이게 그냥 분장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주름과 턱선까지도 있는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마스크예요. 그 마스크를 가지고 저희가 연습 때부터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해야 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회라는 공연을 거의 100회를 견뎌야 되니까 튼튼해야 되나 또. 튼튼해야 되니까 사실은 셀도 영화나 TV는 한 번만 하잖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데 이런 3달, 4달 동안 쓰는 거 마스크를 처음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럴 줄 알았는데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였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시행착오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디벨롭되는 그런 과정.
저희가 그러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 3달, 4달 한 개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건 한 개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배우별로 그죠. 네, 4-5개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만들었던 거는 금방 빠지고 또 이게 퀵 체인저라고 그죠. 8초, 10초 만에 마스크 벗고 가발 쓰고 마스크 옷도 갈아입고 다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음악의 큐에 맞춰서 그죠. 나는 완전하게 퀵 체인지를 해서 무대 위에 나와서 다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이 작품이 그것이 배우들에게 가장 힘들었을 거고 그 얘기를 네. 정성화 씨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기자간담회 프레스콜 때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서 연습한 부분이었다고. 괜찮죠. 빨리 변신. 네. 제가 연습실에서 마지막 연습 주간에 이제 분장이랑 모든 걸 갖고 와서 시작했는데 네. 첫날은 정말 다들 와, 멘붕? 우리 예정된 시간에 공연을 올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언제나 그 시기가 오거든요. 네. 언제나 네.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 말로는 절대 공연을 못 올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엄습하는 시기가 네. 공연 한 2-3주부터 공연 시작되기 이래가지고 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간다 이거. 네. 참사가 일어날 네. 것이다.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show must go on이니까 네. 어떻게든 올라가게 돼 있다. 네. 우리의 그걸 믿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 시작된 게 아마 저희가 연습실에서 그 킥 체인저를 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배우가 그냥 해야 되는 이렇게 거니까. 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쓰고 머리 고정한 다음에 가발을 쓰고 네. 그 다음에 그 미스 다우파의 풍성한 네. 몸매가 안착된 맞아요. 이 옷을 이게 있더라고요. 위에 입고 네. 구두를 바꿔 신는 거를 8초 만에 끝내고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 중간에 보면 또 무대 위에서도 막 이거 바꿔가지고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속이느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일부 처음부터 노출해요. 그 네, 음악이 네, 어느 순간 네. 노출하는데 네. 근데 또 아이러닝하게 무대에서 배우가 힘들면 힘들수록 네. 관객은 즐겁습니다. 네. 그 장면은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약간.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중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빨리 저러다가 해요. 들통나. 이게 그래서 뭐 좀 어떤 포인트인 날은 거죠. 네. 그 다우파이어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난 장면이 있는데 네. 어떤 날은 진짜 관객들이 이런 소리 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 앉아서 오늘 관객들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구나. 네. 저기 저렇게 안타까우시구나. 근데 사실 이게 영화도 있고 사실 저게 언젠가는 탄로가 나겠지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도 네. 보다 보면 또 거기 쏙 맞아요. 빠져가지고 네. 조마조마하고 네. 그게 참 라이브의 또 묘미인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빨리 보러 가고 싶다. 이게 가족 단위 관객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가정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내렸어요. 제가 가족 뮤지컬은 한국에서 표가 안 성공하지 되는 그 징크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가족 뮤지컬을 내세우면 다 망했어요. 맞아요. 뭔가 느낌이 좀 유치할 것 같고, 네. 아이의 수준에 맞춘 맞아요. 어른이 참고 보는 뮤지컬이 가정 뮤지컬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족 뮤지컬이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맞아요. 이번에 저희 하면서도 결국 우리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3명의 네.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나오는데도 사전에 홍보에는 그 아이들마저 내보이지 않는 전략으로 가졌어요. 그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와 이게 가족들이 본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진 선입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런 유치한 그런 너무나 그런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코믹 뮤지컬이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다. 웃다가 빵 쓰러질 것이다. 근데 그런 포지셔닝으로 갔는데 근데 지금은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니까 또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고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대가 보러 가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다라고 관객들이 입소문을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표방하는 것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리스크가 있죠. 처음 제가 사실 그걸로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무슨 라이언 킹 이런 것도 처음에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디즈니 뮤지컬들이 네. 사실 해외에서는 그게 다 이건 패밀리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그 가족 뮤지컬 뭐 이런 게 어린이들만 보는데 그냥 어른들도 그냥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와서 봐주는 약간 그런 약간 그 어린이 뮤지컬이랑 어린이 뮤지컬.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 생각해요. 요즘은 좀 달라졌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뮤지컬을 보는 연령대가 굉장히 층이 그죠.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네. 20, 30대 뭐 30대 중후반까지 보는 게 뮤지컬이야. 네. 근데 가족 뮤지컬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닌 다른 스펙트럼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20, 30대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이 그쵸. 이제 네. 가정을 이루고 그 맞아요. 아이들이 공연장에 올 수 있는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정 뮤지컬 시장이 확실하게 그쵸, 자리를 있을 잡지 것 않을까 같아요. 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가족 뮤지컬이라고 했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라이온킹이 초연 때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저희. 망했죠. 그랬어요? 그죠. 네. 2009년도에 네, 샤롯대 네, 오프닝작이었죠. 네. 완전히 너무너무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게 가족 뮤지컬과 뭔가 동물이 나오는 우마스러운 컨셉에 대해서 맞아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뮤지컬인데 한국에서만 네. 마케팅적으로 초토화되고 끝났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 몇 년간은 라이온킹 오면 다 잘 됐거든요. 그럼요. 재작년, 3년 전에 라이온킹이 왔을 때는 전 그쵸. 심지어 이 얘기도 들었어요. 강남에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 라이온킹 티켓을 구해줄 수 있는 엄마와 라이온킹 티켓을 못 사는 엄마. 또 누구나 네. 또 모든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뮤지컬 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젊은 특히 이제 여성 관객들을 맞습니다. 겨냥한 그런 작품들이 사실 그런 작품들이 시장을 조금 이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그런 작품들하고는 다른 맞습니다.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 다양한 그런 관객들한테 호응을 받고 제가 추석 때 저희가 공연 시작하자마자 추석 연휴가 좀 있었는데 뭐 주말에도 그렇지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정말로 제가 미국이나 영국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봤던 조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손자가 같은 작품을 보러 오는 거를 이제 많이 저희 관객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관객층이거든요.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쵸. 것이. 그래서 굉장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관객들을 뵙는다는 거.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뮤지컬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할 때 그때 봤던 젊은 그 층들이 이제는 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세대를 포용할 수 있게 좀 맞아요. 뮤지컬 시장의 판도도 조금씩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들어요. 시장이 좀 관객층이 다양해지면 또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다양한 작품이 나오면 또 새로운 그 관객층을 튼튼해지는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견실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를. 네. 이번에는 뭐죠? I'm Rocking Now. 이거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부분은 실업자로 미세스 다우파이 생활을 하면서도 방송국에 청소를 하던 알바를 하던 다니엘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의 재능을 발견되게 되고 그 재능으로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요. 다니엘은 원래 성우 역할을 하는데 그의 어떤 천진난만한 거 자유분방함 때문에 자꾸 잘리거든요, 직장에서. 그게 그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이제 그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니엘이 재능을 발견당해서 프로그램 제안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너무 신나서 이제 내가 정말 이뤄냈어.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빠가 될 수 있고 나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빠가 돼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다우파이어 생활을 그만둬도 되는 그런 본인이 영국에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 생활은 그래서 너무 신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I'm Rocking Now. 네, 듣겠습니다. 주머니 여기저기 기웃대도
노래 두 곡 네. 또 들어봤는데요. 네, 두 곡까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그냥 할머니 되니까 진짜 신기하다. 네. 실제 눈앞에서 보면 되게 신기해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도 얼굴 표정으로 뭔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인 거죠? 네, 이게 눈 특수기장이지만. 밑에까지만 네, 들어갑니다. 네, 눈 네, 밑에까지 네. 들어가기 때문에 눈과 이렇게 좀 이 모양으로 네. 연기를 하시죠. 그리고 목소리를 완전히 톤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 연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장면에서는 다니엘과 다우파이로 혼자서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을 혼자서 막 해야 돼요. 마치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둘이 다니엘과 얘기하는 미스 것처럼. 다우파이가 맞아요. 대화하는 네, 것처럼 네, 들어야 네. 되니까. 네. 한 사람이 다 하고 네, 있는데.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네, 네. 아 진짜 어떨 때는 제가 엑스에서 보면서 저게 어느 날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치.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싶은 조바심이 날 정도로 네. 진짜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아, 참. 그러면 저 어린이 배우들도 그러면 그 자녀로 나오는 그 네네네. 배우들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저 친구들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연습을 시키고 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극 중에는 10대 후반의 큰딸,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정도 올라가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둘째 네. 아들, 네. 그다음에 아주 어린 6살 된 나탈리라고 하는 새 막내딸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10대 중학생 3학년, 1학년 되는 친구들이 지금 첫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비슷한 연령대가 둘째를 하고 있고 6살짜리는 실제 6살짜리는 무대에서 약속된 네. 행동을 하기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저희가 아주 앳돼 보이는 9살짜리 지금 배우들이 6살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역도 그럼 뭐 더블인가요? 어떻게? 네, 트리플을 해야 돼요. 트리플.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성인에 비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 건강이나 네. 컨디션이나 모든 네. 것들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의무적으로 아역은 내가 A라고 하는 아역이 연기를 하고 있으면 B가 항상 대기를 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모든 아역은 다 트리플로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트리플 이상으로 아마 하겠죠. 근데 보통 트리플을 많이 해서 네. A, B, C가 A가 할 때 B가 대기하고 B가 할 때 C가 대기하고 C가 할 때 네네. A가 대기하는 네. 시스템으로 항상 들어가야 대기하는. 돼요. 서로. 그렇구나. 굉장히 뭐 여러 그런 걸 신경을 쓸 점이 많으셨겠어요, 진짜.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네. 우스개 말로 한 500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하고 사실, 결정해야 되는 게 한 네, 500까지는 넘는 네. 것 같아요. 첫 작품이고 네. 이게 작은 작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뮤지컬 프로듀서의 역할 중에 뭐 자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뭐 내가 원래부터 돈이 많아서 하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부럽죠. 네.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펀드를 통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작품과 사실은 주연 배우 그렇죠. 그 정도가 윤곽이 드러나면 네. 제가 뮤지컬이나 이 문화에 투자했던 데에 제한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울 때죠, 제작자들이.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작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쵸. 시간과 뭐 모든 거를. 근데 제 자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네.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퀘스천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작품과 이 작품을 같이 할 사람들 혹은 제가 해왔던 작품들로 네. 사실은 설득을 해야 되는 네.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이 작품하고 주연 배우는 정해진 상태인가요? 다는 아니고 예. 한 2분 정도 정해졌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독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샘 컴퍼니 다른 회사를 공동으로 지금 프로듀싱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역시도 제가 이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자금력도 그렇고 제가 조직력도 아직 신생 회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샘 컴퍼니가 제가 CJ에 있을 때도 같은 파트너로 네, 일을 네, 하면서 네. 그래 나랑 좀 맞는 네. 서로 신뢰를 할 만한 파트너다. 네. 라고 해서 샘 컴퍼니에게 또 이 작품을 나는 사실 이런 작품 하려고 한다. 나랑 같이 공동 제작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 네, 네. 라고 시작해서 샘 컴퍼니가 아마 없었더라면 제가 헤쳐야 되는 초반에 그 모든 과정들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파트너가 있어서 또 모든 네. 것이 가능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 회사에는 직원이 네. 몇 명? 3명이에요. 아. 네. 근데 뭐 아웃소싱으로 다 계약을 네, 해서 네, 하니까 네. 샘 컴퍼니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을 네.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도 첫 작품이 물론 아직 뭐 공연 뭐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일단 네. 출발이 네. 좋아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작은 작품을 하나 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소극장 작품을 이 코로나 와중에 네, 뭐 하셨는데? 트레이스라고 하는 네, 또 네. 굉장히 히트를 했던 오래된 뮤지컬인데 그걸 작게 했는데 성과가 또 다행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요? 나쁘지 네, 않았고 네. 그때 인연이 됐던 투자사가 또 이 작품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행운이 있었죠. 네. 그렇구나. 그럼 이 작품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순간은 그렇죠. 아마 지금도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그 불안감, 그렇죠. 그 불안감이 1년 내내 있는 거. 투자를 받을 때도 투자자들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느냐 걱정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 중간에 또 그렇죠. 배우나 스태프들이 네. 걸리는 거에 대한 것들도 네.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예전에 그 딜링 해보지 못했던 지금 네, 예측할 수 그렇죠. 없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렵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제가 정성화 씨랑은 킹키부츠라고 하는 네, 작품을 네. 뮤지컬 했었어요. 네. 그거는 남자 배우가 15cm 킬힐에 부츠를 네. 신고 춤을 춰야 되는 그죠. 작품이잖아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정성화 그때 무릎도 나가고 막 아, 수술하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어머. 그래서 정성화 씨한테 제가 그래도 킹키부츠보단 낫잖아요. 부츠 신고 네. 춤춰야 되잖아요. 그럼 정성화 씨가 대표님 이 작품은 러닝타임 2시간 45분 근데 굉장히 네, 많이 45분 나오죠. 동안 네, 네, 계속. 5분밖에 퇴장을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조조차도 다니엘과 다우파이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못했던 네, 거예요. 그러네요. 보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그래 라고 했는데 네. 하는 사람의 심정을 몰랐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진짜 우리 말로는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다니엘은 네, 공연 내내 그랬는데 배우분이 그러더라고. 물 먹으면 안 돼요. 화장실 못 가니까.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할 것인가. 그만큼의 에너지와 실력과 네. 어떻게 보면 이 미세스 다우파이 역할을 하시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배우를 캐스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구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정성화 씨는 사실 이 작품을 하기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정성화 씨를 떠올렸고 정성화 씨가 하지 않는다면 이 작품은 원동력이 없을 네, 것이라까지 네. 생각을 했었고 네. 또 너무 감사하게 정성화 씨는 2년 전에 출연을 확정해 줬어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그 정말 저희 그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네. 파트너와 같은 그러네요. 개념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창정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계에서도 가장 무언가 재능이 많은 분이잖아요. 네. 그분의 출연이 확정이 되고 세 번째 다니엘을 찾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다른 배우들이 아니 정성화와 임창정이라고 하는 당대 배우들과 내가 같이 해서 그러게요. 너무너무 네. 잘해봤자 본전이고 본전이 안 될 가능성이 99.9%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많이 하시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라스트 순간까지 새로운 다니엘을 찾는 거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네, 김미 대표님과 네. 제가 한 2-3달 동안 정말
매일 밤마다 1시에 또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1시에 톡을 보내고 내일은 누구를 섭외해보자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양준모 씨가 네. 딱 떠오른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을 택하자. 네. 네. 그것이 우리 작품의 오히려 기획적인 요소가 되겠다. 네. 네. 누구나 할 것 같은 뻔한 사람 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죠. 네. 왜냐하면 양준모 씨는 무거운 작품을 그러니까요. 해왔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유머러스러운 배우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실제 모습이요. 실제 모습. 예. 네. 그래서 양준모 씨라고 하는 카드를 마음속으로 많이 고민했죠. 네. 이게 맞는 선택인가? 네. 아닌가? 맞는 건가? 라고 했는데 양준모 씨가 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양준모 다니엘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저 양준모 씨가 그렇게 막 무겁고 장중하고 막 이런 역할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왜 지붕의 바이올린 네네네네. 봤는데 거기서도 조금 이런 역할도 굉장히 잘 맞아요, 어울린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네,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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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물론 요거랑 또 느낌이 좀 맞아요, 다른데, 맞아요. 예. 그래서 참 훌륭한 배우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준모 씨는 정말 그 두 명의 다른 선배 다니엘들이 계시지만 그 혼자만의 색깔을 네. 찾아가시고 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참 그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준모 씨 보면서. 그러게요. 정성화 씨는 진짜 딱 듣자마자 그렇지. 정성화 씨가 해야지.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 미스터 있었어요. 다우파이어 네. 헤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첫 번째 질문이 다 정성화. 정성화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딱 잘 그냥 들어맞는. 뭐 네. 우리끼리 말로는 어너더 레벨에 계신 분이죠. 사실은 그런 아니 역할에는. 그리고 뭐 기사도 좀 나오긴 했지만 정성화 씨가 그 여장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맞아. 그죠? 네네네. 예. 거미 여인의 키스. 그죠? 저 라카지. 라카지. 예. 킹키 부츠.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네 번째 예.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그 뭐였죠? 그 젠틀맨스 가이드 거기서도 이제 뭐 여장만 하는 건 아니지만 1인 10몇 적을 그냥 하는 누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다재다능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여장을 또 하는구나. 이거는 할머니로. 네네네 맞아요. 뭐 임창정 씨도 참 좋은 배우고. 그래서 네네. 뭐 일단 캐스팅을 일단 너무 잘 해서. 네. 맞습니다. 캐스팅이 너무 공을 들였고. 네. 뭐 음악 감독 김문정 감독님 뭐 다. 네. 잘하시는 분들 모셔와서. 네. 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프로듀서는. 네. 서로 조화를 이루되 작품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스텝진, 네. 연출진, 출연진을 모시고 오면 사실은 일의 반은 끝났죠. 그쵸. 반 네. 이상이 끝났죠. 사실은. 네. 나머지는 그들이 서로 의견을 잘 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작품 잘 올릴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프로듀서는 제작비를 잘 집행해서 오버되지 않도록 하고 티켓을 잘 팔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살림을 다 하는. 네, 살림을 해야 되는 역할. 네. 사실 요게 이제 독립하고서 아까 트레이스유 다음에 큰 작품으로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CJ에 오래 계시면서 큰 작품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기억에 남는 게 킹키 부츠는 뭐 요즘도 뭐 엄청 너무 잘 되고 있죠.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 됐어요. 킹키 부츠가. 그리고 또 브로드웨이 42번가 하고 있고 광화문 연가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디가드도 했었고, 뭐 베르테레스 품도 가져와서 했고, 사편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던 것 같아요. 햄릿도 제가 했었고요. 햄릿도 했었나요? 햄릿 얼라이브라고 홍강호 씨의 햄릿을 저희가 했었어요. 참 많은 작품을 했군요. 제가 10년 동안 11년 다녔으니까 저희 CJ는 1년에 4-5 작품 정도로 여러 작품 하죠. 뮤지컬 실화로도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럼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아무래도 킹키 부츠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킹키 부츠는 사실 저희가 CJ에서 브로드웨이의 본 공연의
코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맞아요. 네. 브로드웨이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투자를 했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은 저희에게 2010년, 11년도에 브로드웨이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 브로드웨이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국 상도 공연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상도 토니상도 네, 받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올해까지 거의 10년 정도의 지금 역사가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과정의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 기존에 있던 작품을 저희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브로드웨이에서부터 처음 출발하는 작품이었으니까 그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뭐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네. 네. 뭐 너무 공들이고 했는데 성과가 좀 왜 그 성과라는 흥행이라는 게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했지만 또 이게 예상과는 달리 네, 그런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혹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막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런 작품이 뭐 그렇게 가슴이 아프진 않는데 네. 좀 예측이랑 달랐던 작품들, 그런 레슨을 배웠던 작품들 네, 같은 네. 경우들은 이제 보디가드 같은 작품이 네. 굉장히 대중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네. 작품이거든요. 네, 네.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로만 그죠. 만든 주크박스 네. 뮤지컬이고 네. 그것도 저희가 영국 프로덕션에 투자를 하면서 아마 제가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던 때인 것 같아요. 보디가드 하면 될 거야. 노래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엔다이아. 엔다이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라고 했던 건데 마침 그 작품이 영국의 프로덕션에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 휘트니 휴스턴이 세상을 뜨게 네.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야 이거 정말 되려고 한다 이건 진짜. 왜냐면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휘트니 휴스턴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보디가드라고 작품이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기리는 네. 유적처럼 남게 됐으니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흥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그게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인생을 다룬 게 아니라 휘트니 휴스턴이 출연했던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주제로 하는 거고 네. 그 영화의 이야기가 좀 다소 네. 플랫하지 않았나. 네. 그 플랫함이 조금 흥행이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엔다이아가 너무 유명하니까 네. 사람들이 다들 그 휘트니 휴스턴의 그 목소리로 다들 그게 머리에 맞아요. 강렬하게 각인이 돼 있는데 그걸 딴 사람이 물론 너무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도 그거는 휘트니 휴스턴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휘트니 휴스턴도 사실은 라이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억하는 음반보다는 키를 낮춰서 불러야 된대요. 음반 작업이랑 다르게. 네, 근데 네. 우리는 매번 그 라이브로 불러야 되니까. 네. 그것도 진짜 캐스팅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여배우들이 또 네. 말씀하신 그죠, 것처럼 아무리 잘 휘트니 불러봤자 휴스턴. 휘트니 휴스턴과 비교되는 그죠. 내가 그 네. 노래를 굳이 부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뭐든지 아무튼 참. 예상대로 안 되는 것들. 네. 네. 그럼요. 컨텐츠 비즈니스가 예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CJ에서 큰 작품들을 막 하시다가 왜 나오셨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네. 내 작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조직에서 여러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됐고 많은 성과와 경험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CJ가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공연이 끝나고 나면 허탈한 것은 그것은 회사의 작품이지 네. 제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듀서들은 자기의 작품으로 가지고 네. 가잖아요. 네. 사실 20년 동안, 30년 그쵸. 동안.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 어떤 욕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조직 생활은 사실은 그렇게 내가 60대, 70대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없으니 네. 내 에너지가 있을 때. 때 내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네. 한 몇 년을 보낸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한 3, 4년은 해마다 올해는 이제 진짜 네크사랑 나가야 되겠다. 아니야 내년에 뭐 이렇게 네.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독립해서 지금 잘 네. 이렇게 어쨌든 아직은 출발에 네. 있는 네. 아주 작은 정말 스타트 컴퍼니죠. 뮤지컬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공이 연출 전공이에요. 네. 아. 전공을 연출 전공을 했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어린 시절 빨리 거기 재능이 없음을 간파했고, 네. 간파했고. 그런데 그 주변에서 혹시 내가 그 예술적 재능은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해서 사실은 기획팀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뮤지컬이나 공연의 프로듀서 개념은 사실은 도입되지 않았던 시스템이고 극단 개념이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뭐 여러 극단 연극하는데 뭐 아트센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사실은 그거 영국만 하더라도 그쪽이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공연을 연극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비즈니스인가 아트 프로젝트인가 그 사이에 무언가 조율해야 되는 역할을 기획팀이든 프로듀서든 해야 되는데 결국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간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 막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창조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접하면서 사실 제가 좀 머릿속에 답답하게 뿌였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좀 걷어지고 확실하게 이것이 어떤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하는 쪽이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공연이나 뮤지컬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CJ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 그냥 컴퍼니의 극단에 아직은 아티스틱 베이스가 훨씬 더 많은 데였고 그게 한 몇 년쯤이에요? 2007년도 8년도에 됐어요. 그때 막 CJ가 시작한 지 2, 3년 됐을 때인데 저는 너무나 확고하게 저 집단, 저 기업으로 가야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공연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마침 한 명 저 경력직을 뽑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해갖고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사실 저기 대표님은 그 전에 소극장에서 기획하실 때 그때 뵀었어요. 20몇 년 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소극장에서 이렇게 기획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근사한 정말 이런 대극장 뮤지컬의 프로듀서로 이렇게 또 독립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동안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에 정말 착실하게 이 커리어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참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끼리 말로는 공연을 그만해야지 올해까지만 그만해야지 할 정도로 사실은 이 과정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결국은 또 작품을 하고 나면 이게 공연이 매일 밤 극장을 찾아주는 관객들하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어떤 것보다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주는 역할인 것 같고 같은 공연은 단 하루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공연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사생활이 거의 용납되지 않는 직종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제가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사실 시간 내서 많이 못해요. 못하는데 어떨 때는 그 생각도 해요. 저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보러 온 관객들이 오늘
어떤 고민이 해결되거나 기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사회적인 일을 한다라고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다. 이 네. 일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뭐 하는 것도 즐겁고 싶고 보는 것도 즐겁고 싶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그 한 개인으로 태어나서 이 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만든 작품을 본 수십만의 관객들에게 네.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했다. 그게 굉장히 뿌듯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생활은 포기해라. 아,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생활을 네, 네. 포기하라. 아니, 사생활을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항상 스탠바이여야 하고 뭐 이런. 일단 뭐 저는 지금은 좀 덜 하죠. 덜한데 작품이 있으면 주말에는 극장 이용으로 맞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몸이 분리되어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죠. 심지어 내가 하루 쉬어도 전화벨만 울리면 혹시 극장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날 찾나?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스팅을 하고 대본을 고치고 무대가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퇴근을 한다고 해서 그쵸. 퇴근이 아니네.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과정 동안에는 저도 어린 나이에 했던 굉장히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스위치를 꺼낼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일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들 놀 때 제일 바빠요. 명절,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연말, 그때 공연 성수기, 공연 성수기죠. 여름 방학 이럴 때가 공연 성수기이기 때문에 남들이 쉰다는 거는 우리 관객들이 찾아온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전 또 궁금한 게 뮤지컬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무장 해제돼가지고 그냥 하하 웃고 이렇게 뭔가 감정 몰입이 좀 그런 게 안 되죠. 더 힘들 것 같아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건 제가 만든 대로 오늘 누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남들이 보이지 않는 실수를 되게 되고 옆에 있는 관객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다른 작품을 보게 되더라도 그게 뭐 신경이 날카롭다기보다는 어떤 작품은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저 부분이 말하지 않아도 저 장면은 진짜 모두가 너무 고생했네 라고 하는 부분들 혹은 저 배우 잘한다. 저 배우 내가 모르는 배우인데 누구지? 네. 항상 그런 걸 풀어 가동하고 보게 되는 건데 그 역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누가 저한테 취미가 뭐세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사생활이 없었던 만큼 취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적어도 뮤지컬뿐만 아니라 뭐 연극도 보고 무용도 보고 뭐 오페라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가지는 저의 기호 취향이 생겼다는 것은 또 되게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뭐 뮤지컬만 딱히 보는 건 아니고 오히려 뮤지컬이 아닌 다른 장르를 이렇게 좀 기웃거리면서 그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보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노래를 들어볼까요? 렛고. 이거는 무슨? 이거는 이제 다운파이어로 분장한 다니엘이 가정부로 일하다가 와이프한테 근데 왜 이혼을 했냐는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와이프가 참 그 마음 속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다니엘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저는 사실 이 노래가 품고 있는 이 어떤 워킹맘으로서 좀 철부지 남편과 같이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우리 미란다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동시대적이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많은 일하는 여성들 혹은 뭐 부부 남편이랑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자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하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있는 힘껏 버텼지만 한계였었죠.
괜찮은 척하는 것도 이제 포기하고 도망칠까 조금 더 버틸까 내가 사라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우리의 서약 어떻게든 지키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모두 사랑으로 이겨내려 했지만 사랑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날들이죠. 혹시 언젠가 후회가 될 순간이 찾아와도 이별이란 원래 그런 거죠. 접은 두 손이 놓게 되죠. 어느 날 객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저 노래를 부르는데 제 앞에 그 어떤 40대 후반 정도의 저랑 비슷한 중년의 여자분과 청소년 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 엄마를 굉장히 위로를 자꾸 해주어서 네. 제 바로 앞에 있는 관객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이 작품의 사실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예전 영화에 비해서 뮤지컬로 넘어오면서 그 주제를 굉장히 확장했거든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가족이 있어. 뭐 싱글맘, 뭐 싱글데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가족이 다 괜찮은 거야. 우리는 사랑으로서 연결돼 있는 존재야. 형태는 굉장히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 영화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적이다. 저는 최근에서야 사실 저희가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유명하신 셀럽들의 이혼 이야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오픈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면은 지금 딱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에 그때 그 관객의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그래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관객층이기도 하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와 자식이 갑자기 느닷없이 꺼내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올라가는 저 미란다 이야기 또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었어요. 그러게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란다는 그럼 신영숙 씨하고 박해나 씨. 두 분 다 엄청난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시죠. 가창력으로. 뭐 연기도 잘하시고. 캐스팅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보니까 엄청 떠들었네. 그죠? 한 시간 반이 훌쩍. 이제 그럼 마무리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 한참 하고 나서 이후에 뭐 계획이 또 있으세요? 네, 이후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뮤지컬뿐만 아니라 조금 새로운 장르로 도전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저희가 지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뮤지컬 영화를 하나 기획을 해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대세이긴 한데 이머시브 티어터라고 네네. 관객 참여형 네. 공연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사실은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연 시장의 확장은 네. 이머시브에서 티어터.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머시브 티어터를 오랫동안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빨리 올리는 게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 네. 아유, 전시도 하나 다양하네요.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머시브 티어터는 외국 작품인가요? 외국 작품입니다. 아, 유명한 그거. 네, 유명한 그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얘기하면 안 되나? 유명한 아주 그 유명한 슬림 노모. 슬림 노모라고 하는 작품을 그거 지금 준비하고 여기서 하는구나. 네. 네.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큰 공간을 찾아야 되는 맞아요. 예. 공간 자체가 일단 그게 있어야지. 할수 2,000평, 있는. 2,000평이 예, 필요한 예, 작품인데 예. 근데 그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슬림 노머를 준비하고 한국 시장에 계시구나. 네. 엄청난 그 그럴 것 파급 같아요. 효과를 네. 사실 이머시브 티어터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그게 건물 가게까지 갈 뻔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 3년 동안 또 이 대면 접촉이 어려지는 시기라서 네. 그 작품이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관객들이야말로 가장 좋아할 만한 작품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관객 참여. 관객 참여예요. 네. 관객이 극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니면서 보고 배우들이랑 교감하고 그럴 수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엄청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프로젝트라서. 그죠. 그거는 진짜 건물을 그냥 통째로. 네. 언제로 예정하고 계세요? 너무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원래 그 같이 추진하시던 저희 미스 잭슨의 박지영 대표님과 같이 만드는 건데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3년 내에 런칭을 하는 게 목표이고 아마 그것을 런칭하고 나면 또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까 저의 그 굉장히 제작 커리어에 큰 프로젝트인데 엄청 큰 프로젝트예요. 순조롭게 잘 되기를.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거 네, 한국 배우들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건 뮤지컬이 아닌 거죠? 뮤지컬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오늘 뮤지컬 프로듀서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뮤지컬 티어터 다 포함되는 그쵸, 티어터 네. 프로듀서라고 하시면 거기 안에 뮤지컬 시어터 프로듀서? 네. 공연 예술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네. 와,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박민선 티어터 프로듀서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예. 또 앞으로 하실 공연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아니요, 있으시면?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이 작품이 전하는 아주 유쾌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전달하면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